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시장 개장한 지 2시간여 지난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어제 급락세를 딛고 상해와 심천 성분 지수는 상승 출발한 반면 홍콩 시장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내년에 인공지능 반도체 총 생산량을 3배로 늘린다고 밝힌 가운데 목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 축소라고 밝혔습니다.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고 있는 캠브리콘이 중국 내 인공지능 칩 수요 급증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43배가 넘는 매출 성장을 거뒀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일삭 차이나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시장 상황을 체크해드리고 중국 특징주들 체크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마켓나우 오늘도 여러분과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유튜브에서 한국경제TV 글로벌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는 만큼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는 차이나마켓나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도 박준석 와우넷 글로벌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하림, 심수연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차이나마켓나우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 사실 저희가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 상황이 좋았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급락세가 좀 나타나더라고요. 어제 시장 상황과 또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체크해 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수요일 증시 상황부터 조금 마감 시황 짚어보도록 하면요. 오전장에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았던 중국 증시가 오후 들어서 반락하면서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1.7% 정도 밀렸고 선전 성분지수는 1.9% 밀렸는데요. 부동산주나 주류주, 제약주가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어제 AI 반도체 대표주인 캠브리콘이 실적을 발표한 점 특징적이었는데요. 상반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과 함께 매출이 전년 대비 4,300%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황제주 기준이 100만 원인데 이 중국은 1,000위안을 의미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 본토 증시에서 귀주 못해만 이제 1,000위안이 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두 번째로 1,000위안 클럽에 진입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현재 증시도 짚어보도록 하면요. 상해 종합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출발은 했지만 현재는 감고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전 성분지수 같은 경우에는 0.68%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항생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0.9%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트맵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면요. 오늘 반도체주가 캠브리콘 효과에 힘입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8%대 아주 강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 통신장비주가 오늘 2.47%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히토류주도 강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캠브리콘 시세, 현재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현재 3.4%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3%대 상승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는 5%대까지 상승폭을 키웠고 지금은 조금 상승폭을 반납을 한 채 3.21%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캠브리콘의 주가가 사실 한 달 사이에 2배로 뛰었거든요. 전문가님 혹시 네. 여전히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저는 캠브리콘이 정말 아쉬운 게 네. 이게 코드명 자체가 688로 시작되는 그러니까요. 코드다 보니까 네.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사실상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캠브리콘의 주식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봤었을 때 엔비디아가 특히나 고성능 칩 관련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 고객들이 결국에는 중국의 고객들도 일부 엔비디아의 매출의 20% 이상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당국에서도 H20에 대한 칩에 대한 이제 권고 사항을 조금 더 이제 자제해달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8월 21일 날 있었던 이제 딥시크 V3.1 버전 이후로부터 자국산 반도체를 토대로 해서 AI를 만들 수 있는 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이제 H20에 대한 수요보다는 오히려 캠브리콘과 아니면 화웨이 쪽에 있는 수요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매출이 이번에 나왔을 때 4,000% 정도로 찍혔잖아요. 네. 사실상 이제 숫자상을 봤을 때는 되게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전치 보게 된다라면은 실질적인 매출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던 상태에서 지금도 사실상 그렇게 실적 자체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늘어나졌을 때 이제 27년도부터 많이 늘어날 생각인데 그렇게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주가는 좀 저렴한 편이긴 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rä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그렇군요. 말씀드리도록 여전히 하겠습니다. 좀 저렴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캠브리콘에 대해서 아직도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네. 발표를 한 만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정말 지켜보기만 해야 된다는 게 네. 참 아쉬워요. 688 코드로 시작하는 중국 주식은 저희가 매수를 할 수가 네.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상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간접 투자 형태로 그쵸.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어떤 종목을 간접적으로 아. 투자하면 좋을지 네.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캠브리콘이 포함되어 있는 ETF 상품들이 ETF. 좀 있습니다. 네. 특히나 국내에서는 이제 타이거, 차이나, 테크, 탑10 이제 네. 테크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ETF가 있는데요. 그런 상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캠브리콘 같은 경우의 비중이 한 16%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간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캠브리콘이 지금 한 달 동안에 100% 상승하는 동안 네. 그 캠브리콘에 포함되어 있는 ETF를 가지고 있는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0%밖에 상승을 못했다 비중이 또 보니까 적으니까. 그쵸, 상당히 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네. 있고요. 오히려 그럼 캠브리콘에 관련된 종목도 우리가 좀 그러니까요. 체크해 보면 좋겠잖아요. 네, 그걸 좀 한번 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종목을 좀 더 우리가 체크해 보게 된다라면은 예. 사실상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한다 했었을 때 이제 SMIC 관련된 종목일 우리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SMIC 관련된 종목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차트는 제가 잠시만요. 차트는 제가 SMIC가 네. 최근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7%가 넘게 또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SMIC 관련돼 가지고 있는 차트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SMIC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이제 밀어주는 파운드리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파운드리 회사인 상태에서 오늘도 지금 현재 홍콩 증시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4% 이상의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상 SMIC밖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냐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SMIC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중국에 있는 반도체들을 투자할 수 있겠는데. 좀 아쉬운 거는 사실상 이제 캠브리콘 관련돼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과창판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과창판은 대부분 다 688 코드로 되어 있기 아이고, 때문에 예. 직접적인 투자가 조금 더 어렵고 우리는 거기서 조금 건너서 결국에는 밸류 체인으로서 향후에 이제 파운드리까지 가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사실상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제로 이제 SMIC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캠브리콘이 포함되어 있는 ETF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네. 하셨어요. 이하람 캐스터가 또 ETF 상품 짚어주시는 만큼 어깨가 또 무거울 것 같아요. 네, 오늘 관련된 상품들 아주 딱딱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MIC 캠브리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종목들 이야기 전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네. 어제 중국 시장이 오후장에 급락을 좀 면치 못했는데 네.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와 함께 또 홍콩 시장은 오늘도 여전히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예. 기관에서 물량이 출회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물량 자체가 많이 나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특히나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특히나 자산운용사 관련돼 가지고 자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관 입장에서는 중국 내에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쉽사리 매도를 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사실 기관에 대한 물량보다는 외국인들에 대한 물량 자체가 출회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쉽게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매일매일 이제 누가 팔았고 누가 샀고 어떤 쪽이 받는지를 대한 통계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는 역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고요. 예. 그럼 왜 외국인이 좀 이제 물량을 출회했을까를 우리가 역추적해 보게 된다라면은 보통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미국이라든지 헤지펀드 관련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9월달 기준이 이제 연간 기준으로 이제 분기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좀
좀 마감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9월 마감일까지 이 거래일 전인 이제 전날부터 조금씩 물량을 던지면서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9월 1일이 또 미국장은 휴장이다 보니까 미리부터 조금 매도를 하고 이제 휴가를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문제가 있었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잠깐 정도 눌림목이 나왔었을 때 기준으로 우리가 홍콩 테크 관련돼서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파트너님은 워낙 테크에 대한 사랑이 또 남다르시니까 이렇게 좀 밀릴 때 조금씩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중국 시장 상황 살펴봤으니까요. 특징주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중국에서 주목되고 있는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오늘도 중국 증권사에서 뽑은 실시간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증차에 대한 이 추천 리포트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인허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중국 증차의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3%가량 증가했고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도 72%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실적은 분기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철도 장비 등 기존 사업 분야의 양호한 성장세 외에도 이 신규 사업인 풍력 발전 분야에서도 성장세가 좀 돋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장에서는 0.5%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성테크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카이웨안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신이성테크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놓은 건데 이제 상반기 회사의 매출이 약 283% 그리고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무려 356%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건데요. 광통신 장비의 공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데이터 인프라 투자가 이제 막 시작 단계인 점을 고려해본다면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 5%대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거진증권에서 나왔습니다. 보리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올해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을 살펴보시면 이 시장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지만요. 리포트에서는 회사의 판매 금액이 여전히 업계 1위인 점 그리고 상반기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체 토지가는 지난해보다 304% 정도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가 있다는 전망인데요. 오늘 주가는 장 초반에 조금 더 강세를 시현하다가 현재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상하이시에서 나왔습니다. 상하이시 정부가 노후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도심지 노후주택 개조 작업 추진 가속화를 위한 실시 의견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쉬진전 지역에 500억 위안의 예산을 편성하고요. 금융기관 등에도 투자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건설사와 부동산 등 건설업계에 활력이 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니까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의견은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위성통신 기술의 상용화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신화사에 따르면 공신부는 어제 관련 의견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휴대폰이 직접 위성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요. 위성통신 이용자 수도 1,000만 명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휴대폰 이외에도 자동차나 드론 등에도 위성통신 기술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해 사업 규모 등을 더 키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트너님, 네. 오늘 중국장에서 이런 위성통신주들 흐름이 조금 좋은 축에 속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점에서 저희가 그러면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마찬가지로 이제 위성통신도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살 수 없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인지하셔야 되는 게 중국 본토 내에서는 테크 관련돼서 네. 특히나 이제 과창판이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이제 기술을 담당하는 그런 쪽에서는 사실상 외국인이 거래가 조금 더 불가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조금 더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없을까라고 네. 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토에서 몇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삼류통신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위성통신 관련돼서 이제 광섬유 관련돼 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도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2115
상장으로 되어 있고요. 심천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 이제 박스권은 좀 그려졌다가 이번부터 좀 뚫고 나오는 그러네요. 상황인데 네. 사실상 조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위성 관련돼 가지고 있는 이슈를 토대로 해서 이런 통신 관련된 종목들과 그 관련된 밸류체인들, 그다음에 위성통신 장비 관련돼서 있는 종목들도 우상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벤치마크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네. 상해종합지수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이 뛰었던 종목들이 지금 따라붙어서 같이 가는 형식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순환매 형식으로 돌고 돈다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결국에는 더 종목 자체가 많이 퍼포먼스가 나오는 종목이 바로 이제 중흥통신이라고 해서 엄청 ZTE라고 올랐는데요, 네, 이미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심천거래 상장되어 있고요. 000063 코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상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이 이것도 종목은? 결국에는 중국에서는 지금 6G를 되게 빠른 식으로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6G.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G를 굉장히 빠른 그 세계적으로 첫 번째로 그쵸. 도입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 이제 6G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이거를 더 빨리 도입해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통신 강국을 6G를 토대로 해서 도입을 하려는 거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흥통신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또 벤치마크를 봤었을 때 뭐 미국에 있는 뭐 T-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버라이즌이랑 비교해 봤었을 때 벤치마크 대비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통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 종목들 뭐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일까요? 저는 네. 중국에 대한 테크 종목들을 바라봤었을 때 네.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어떨까. 네. 특히나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테크 관련돼서 지금부터 중국 정부에서 대체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그 일관된 정책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국가를 봤었을 때 미국도 투자했을 때 미국의 식품주나 이런 거 투자하는 것보다 테크주들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쵸.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이 두 국가가 패권 전쟁을 하면서 테크 전쟁을 좀 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사이에서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테크주들도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우리가 장기적인 접근을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테크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얘기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현재 또 중국 시장 상황에서 또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상해종합지수 선전성분지수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홍콩은 1% 내외로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주시고 이제 어제 또 메이투안이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함께 짚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특징주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자, 지금 현재 히트맵을 봤었을 때 중국의 상해종합지수 이제 A주에 대한 이제 히트맵을 보게 된다라면은 빨갛게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중국에서 상승이 나오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이 나오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는 게 아까 이제 캐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랑 통신장비 쪽에서 많이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와 통신주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징적으로 지금 현재 캠브리콘이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캠브리콘의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대장주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적인 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캠브리콘 관련돼서 사실상 이제 우리도 봤었을 때 이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언제부터 상승한 건가요? 사실 이제 네. 이 캠브리콘이 상승이 처음 나왔을 때가 이제 7월 25일부터 올해 좀 상승이 7월이요? 그쵸 예. 나왔었고요. 지금 이제 이전부터 좀 보게 된다라면은 꽤 오랜 기간 전부터 상승이 나왔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도 반도체 국산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하려는 맞아요. 모양새가 있었다 보니까 캠브리콘에 대한 상승 자체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가? 결국에는 이제 딥시크의 효과로 인해서 이제 지금 딥시크, 상승이 나오고 있다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한번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네. 딥시크가 왜 캠브리콘의 상승을 이끌었을까? 딥시크의 V3.1이 결국에는 미국의 현재 지금 GPU를 따라가지 않고 자체적인 GPU를 가지고 AI를 만들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지금 이제 향후에 R2 버전이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캠브리콘의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가 높아지고 있고요. 캠브리콘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국에 있는 밸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일제히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던 게 우리가 새벽에 이 엔비디아에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엔비디아에서 컨퍼런스 콜을 했었는데 엔비디아 젠슨 양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주체가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 있는 고품 미국 엔비디아에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중국에다가 팔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H20에 대한 칩 자체가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따로 팔지 못했고 향후에 팔게 된다라면은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에서조차도 결국에는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에서 AI 인프라 관련돼가 AI 데이터 센터 자체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포션들 자체가 중국 때문이라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AI 관련된 광 케이블이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관련된 네.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쪽 업종들이 굉장히 엔비디아 발로 부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저희가 캠브리코는 매수를 못하니까 네. 대체제로 SMIC 그리고 이제 관련 ETF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화홍 반도체 그리고 웨이얼 반도체 그리고 네. 북방 화창 이런 이들 종목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웨이얼 반도체 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 예. 중에 하나인데요. 웨이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름이 반도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반도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이 기업을 3월 달에 탐방을 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탐방을 가가지고 이제 네. 보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은 맞는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기업이 이제 카메라 쪽으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카메라를 부착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반도체 밸류들이 많이 상승이 나올 때 웨이얼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웨이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향후에 AI 글래스라든지 휴머노이드 관련돼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든지 거기서 있는 스마트 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같은 반도체라고 해서 사실상 못 가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그래도 부분이다라고 최근에 흐름이 보시면 좋을 것 좋은데요?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요거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다른 반도체 여러 아, 가지 그래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이 볼 수 있겠고요. 네. 화홍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승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688로 시작하던데.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살 예. 수가 없다라는 점 아쉬운 부분이 아쉽네요.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바라야 되는 점이 뭐냐면은 제가 왜 SMIC 관련된 종목들을 말하냐면은 반도체 관련돼서 있는 테크들을 우리가 사실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는 이런 과창판 관련해서 반도체라든지 기술 관련돼 가지고는 688이라든지 300 코드로 돼 있다 보니까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홍콩은 또 중국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홍콩의 테크를 외국인이 많이 사는 이유가 네. 그거를 사고 싶은데 못 사다 보니까 관련된 밸류 체인들을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SMI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신고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SMIC와 함께 또 캠브리콘 관련된 이 테마주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밸류체인 종목들이라고 해야겠죠.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살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메이투안 관련된 이 배달 관련된 종목들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한국 시장 한번 체크해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는 그래도 다시 양전한 모습이네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양전을 했습니다. 오늘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겠다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어떤 섹터가 강세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요. 현재 증권 섹터가 4.3%대 강세 보이고 있고 또 조선기자재 섹터가 요즘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 와중에 2.71%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외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도 피델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크게 오르면서 강세 보이고 있고 지주사 섹터, LNG 섹터 등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상황도 한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본 증시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조금 짚어보도록 하면 전일장에는 니케이 지수가 0.3% 오르면서 42,52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어드밴테스트가 장중 5% 넘게 오르며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실망감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현재는 0.42%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강했던 어드밴테스트는 오늘 다시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솜포홀딩스가 눈에 띄는데요. 솜포홀딩스는 일본 최대의 손해보험사로 불리는 회사입니다. 현재 지금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솜포홀딩스 차트 화면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면요. 솜포홀딩스가 현재 4.17% 강세 보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손해보험사 아스펜 인슈어런스 홀딩스를 5,200억엔 약 5조 원에 인수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상당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아시아 증시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면요. 아시아 증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2%대 강세 보이고 있고 현재 베트남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0.21%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1시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상승 출발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외에 말레이시아 증시 0.4% 강세 보이고 있고 인도네시아 IDX 종합지수는 0.38%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호주 증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개장을 하는데 0.15%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과 아시아 시장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국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특징주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네, 우리 시장에서 나온 이 중국 특징주 리포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서 프로야 화장품에서도 실적 발표를 최근에 했었죠.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6.5% 상승했고 순이익은 2.4%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출은 컨센서스를 6% 이상 하회한 거고 순이익은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었는데요. 매출액 성장률의 둔화와 관련해서는 이 화장품 시장의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좀 꼽았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주력 브랜드인 프로야의 매출 둔화 우려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리포트에서는 로컬 브랜드 1위로서의 지위가 견고하고 또 연구개발 비용 증가와 계속되는 신제품 출시, 향후 해외 시장 진출까지 고려했을 때 브랜드의 성장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프로야가 10년 내에 글로벌 화장품 기업 탑10에 진입을 목표로 한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오늘 장에서는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자면 이제 실적 발표 전날이죠. 그저께는 조금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어제부터 하락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을 발표한 중국의 프로야 화장품 현재 주가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실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차트와 함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메이투안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좀 양호했지만 이 컨퍼런스 콜에서 다소 좀 3, 4분기에는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다소 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메이투안과 함께 뭐 징둥닷컴이나 관련된 배달 플랫폼 관련주들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모두 하락세가 좀 컸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익히 2분기 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배달 플랫폼들이 서로 추류 경쟁을 하고 있어서 심했죠. 그것 때문에 영수증들이 뭐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배달을 업자하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가고 하는 형식으로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그게 결국엔 실적 발표 때 다 드러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이투안 같은 경우도 전날에 실적 발표했었을 때 매출은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더 상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좀 나왔는데요. 작년 대비 봤을 때 11% 정도 좀 증가를 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추료 경쟁을 하면서 결국 쌓아올린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89% 정도로 작년 대비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배달 관련돼 가지고 있는 출혈 자체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경쟁사인 이제 어러머라든지 그다음에 징둥 같은 경우에는 징둥은 사실상 이제 이게 메인이 아니라 이제 서브로 들어가는 이제 신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이투안은 사실상 가장 큰 사업 자체가 배달 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직결적으로 이제 조정 순이익에 넣은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았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배달 출혈 경쟁 관련돼 가지고도 메이탄이라든지 그다음에 징둥, 그다음에 알리바바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지금 현재 보게 된다라면은 10% 가까이, 11% 가까이 좀 밀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이후로도 봤을 때도 향후에 이 출혈 경쟁 자체가 정부로부터 이게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거나 조정이 될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출혈 경쟁
경쟁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메이탄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1위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료 경쟁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두 번째 얼어머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알리바바가 이제 지원해주는 기업인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현재 오늘 4%가량 조금 하회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 상에서 이 추료 경쟁 관련돼서는 그렇게 큰 엄청 부담이 될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메이탄에 비해서 조금 더 저조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징둥닷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새로 이제 다들 주가가 지지부진하네요. 맞습니다. 예. 3파전을 이제 하려는 이제 징둥닷컴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 좀 보이면서 이전치에 있었던 박스권을 깨고 현재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 좀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달 경쟁 자체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아마존 같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달 자체가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원 스톱으로 결국에는 배달하거나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포기를 못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은 이런 출혈 경쟁 자체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 구간대에서는 조금 더 주가가 약세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쟁은 좀 치열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배달 플랫폼 안에서 파이는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되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지다. 그럼에도 네.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니까 좀 보수적으로 살펴보자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중국 시장 여전히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린 반도체, 통신 장비 업종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이하림 캐스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해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오늘도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이 좋은데 이들 종목군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테마성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네. 부동산 관련돼서나 소비재 관련돼 가지고는 테마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참고해 봤었을 때 사실상 지금도 꺾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에 지금 현재 하려는 행동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높았던 저축률을 가지고 증시에다가 쏟으면서 증시로부터 상승이 나오면서 그 부의 효과로 결국에는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를 노리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가 진작이 되고 소비를 토대로 국가 경제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부동산이 다시 또 회복하는 사이클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후순위에 밀려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사실상 이제 올라가기 조금 힘든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봤었을 때 테크 위주로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기승전 테크죠. 그렇죠. 테크 위주로 좀 네.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고요. 네. 결국엔 테크가 상승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국가 경제가 상승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부동산이 상승하게 되는 전형적인 미국 형식에 바라는 주식시장을 원하는 게 바로 현재 지금 중국의 현주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랑 통신장비 그다음에 그러게요. 이런 관련된 예.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 형식으로 따라가는 게 이제 지금 시장에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이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 중국 시장에서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정부 정책과 잘 맞물리는 그런 네. 종목에 투자를 하시라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또 테크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고 이들 종목군과 함께하는 게 네. 좋은 전략인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 또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시장 현재 상황 실시간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원자재 시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자재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국제 유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는 간밤에도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간밤 좀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다가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이 이 상승세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주간 원유 재고는 240만 배럴 감소했는데 이는 시장의 전망치였던 190만 배럴 감소를 웃도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 가격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쿡 연준 이사를 해임한 영향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은 어제 간밤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는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까닭이 이 바로 어제장 상승세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연준의 정치적인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언급한 점도 금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구리의 움직임이 조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상승세를 좀 이어갔던 구리 가격이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만 상반기 중국의 공업기업 이익이 지난해 대비해서 1.7%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비철금속 최대 소비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요 감소에 대한 불안으로 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두 가격도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두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 미국 수출 수요가 부진한 영향,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경계감이 이어지는 장세 속 소폭 하락세를 보이다가요. 현재는 또다시 소폭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주에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고요. 커피 가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준 상품입니다. 재고 감소로 인해서 간밤 아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로부스타 커피 재고는 어제 기준으로는 1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아라비카 재고 같은 경우에는 무려 1년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브라질 최대 커피 재배 지역인 미나스제라이스주에 일주일간 강수량이 전혀 없던 것의 영향이라고 하고요. 미국이 브라질산 수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바이어들이 브라질 커피 원두 구매 신규 계약을 취소하는 만큼 미국의 커피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는 것 또한 커피 가격을 지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는 카카오 가격 급등세를 또 전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또 커피 가격 급등세까지 전해주셨네요. 상당히 좀 아쉬워요. 네. 자, 원자재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코인 시장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코인 시장은 현지 시간 29일에 예정이 된 미국 7월 PCE 지표 발표를 앞두고 조금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대비했을 때 0.12% 상승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데리움이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1.4% 빠지면서 4,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솔라나가 조금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3.72%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나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솔라나를 매수하고 또 보유하는 전략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판테라 캐피털은 12억 5천만 달러를 조달을 해서 나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를 한 뒤에 솔라나 재무 전략 기업 솔라나 코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디파이 디벨롭먼트라는 기업은 솔라나 보유량을 2배로 늘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자 실시간 코인 시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자 국내 유일 실시간 라이브로 중국 시장 상황 체크해드리고 특징주까지 점검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 마켓 나우 현재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잠들어 있는 이 투자 DNA를 조금 더 깨트려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흥미있는 주제는요, 바로 AI가 가져온 시선 혁명, AI 글래스 이야기입니다. 아, AI 글래스라. 네. AI 글래스가 뭔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일단 이 AI 글래스 관련해서 중국에서 아주 핫하다고 하던데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은 이 AI 글래스 이야기 전에 저도 네. 중국 관련돼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올해 한 2차례, 3차례 정도 가까이 제가 중국을 탐방하면서 여러 중국에 있는 증권사라든지 혹은 기업을 탐방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AI 글래스입니다. 중국이 잘하는 것은 사실상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를 잘하게 되고요. 그 하드웨어의 결합체 자체가 결국엔 AI 글래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AI 글래스 관련돼서 우리가 봤었을 때 쉽사리 안경에서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나오거나 혹은 안경에 AI가 장착돼서 그 카메라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편하게 핸드폰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를 쓰지 않고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AI 글래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번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전부터 뭐 VR이라든지 AI 같은 형식으로 증강 형식과 그다음에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게 총 결합체인
제품 자체가 AI 글래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옆에 이제 음성 같은 것도 나오면서 이제 음성도 나와요? AI가 이제 네.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봤었을 때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뭐 특정적으로 내가 앞에 있는 물건들이 뭔지 설명해줘라고 했었을 때 그 물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AI한테 가져다줘서 물어보는 것보다 오히려 AI 글래스를 낀 상태에서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 그리고 어떤 상품인지 알려줘라고 해주는 게 가장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AI 글래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부터 사실상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나왔을 때마다 항상 대두가 됐던 문제가 배터리가 굉장히 짧은 상태였던 수명 자체가 되게 짧은 상태인 게 예. 가장 큰 단점이었고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도 안경을 쓰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안경이 조금만 무겁더라도 무게 굉장히 중요하죠. 눈이 맞아요. 버거운 코가 것을 눌려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코 같은 경우는 많이 눌리게 되면은 우리가 특히 여성분들 입장에서나 그렇고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AI 글래스 관련돼 가지고 있는 앞에 나오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시력 자체가 많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면서 AI 글래스가 많이 안 좋게 됐었는데 네. 이번에 중국 관련돼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AI 글래스 관련돼 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 글래스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또 어떤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실상 AI 글래스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의 현 주조 상태에서는 점유율이 거의 70%가 미국의 메타의 레이벤이라고 그래요?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보게 된다라면 레이벤이요? 그쵸. 네, 레이벤 선글라스로 유명한 브랜드 맞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예. 메타에서 레이벤에 있는 지분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네. 레이벤에 있는 제품을 토대로 메타의 글래스가 이제 장착이 돼가지고 그걸 네. 토대로 이제 AI 글래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레이벤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알 자체가 결국에는 중요한 이제 하드웨어다 보니까 그 알 자체가 결국에는 메타의 레이벤을 이제 쓰는 이제 그런 거다 보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AI 글래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냥 레이벤으로 선글라스 같아요. 레이벤으로 좀 네. 추적이 되어지는데요. 사실상 그냥 선글라스고 사실상 레이벤이랑 이런 메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다른 이제 그냥 일반 선글라스라든지 안경 관련된 브랜드와 같이 협약을 하거나 혹은 그 회사를 사버리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AI 글래스에 굉장히 진심인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체가 결국에는 시장의 점유율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럼 뭐야 미국이 다 먹은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체의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앞으로 커지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시장의 점유율을 누가 가져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고요. 지금 24년도부터 지금까지 봤었을 때 메타의 레이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메타의 레이벤 2가 나오게 됐는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비싼 상태입니다. 얼마인가요? 가격은 150만 원 정도. 지금 화면에 이 네. 글래스가요? 그쵸. 비싸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아까 드렸던 리액션처럼 헉하게 되는데 네. 중국이 이런 메타의 레이벤을 토대로 경쟁 제품을 좀 출시하고 있는데 특히나 처음에 샤오미가 6월 말에 이제 AI 글래스를 만들어서 출시를 예. 했잖아요. 그 가격 자체가 37만 원입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그러면은 저렴하네요. 이제 네. 이 분위기 다르죠. 그렇죠? 저희 셋 다 막 네.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럼 어떻게 저렇게 가격이 싸? 그럼 뭔가 저렴한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중국에서 강점은 제조업의 강점이 있습니다. 네. 제조업의 강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렴한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메타의 그 샤오미의 AI 글래스가 이제 나오는 형태인데 이거는 샤오미의 글라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카메라 기능이고요. 오히려 이 AI 글래스가 활용적인 부분들이 뭐냐면은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O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전제품들도 있고요. 맞아요. 뭐 책도 있고 뭐 로봇 칫솔도 있고 청소기도 로봇 청소기도 유명하잖아요.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AI 글래스를 가지고 모든 이 IoT 관련된 서비스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걸 쓰면은 갖고 있는 가전 제품들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 좀 꿈꾸고 있는 게 이걸 바탕으로 애플과 삼성전자가 못했던 모든 것의 통합인 이거를 하고 싶어서 결국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나왔던 이 AI 글래스의 스펙을 보게 된다라면은 카메라 화소 같은 경우는 1200만 화소, 그다음에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요. 라이브 방송과 그다음에 사물 인식, 그다음에 뭐 QR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웬만한 게 다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시간 같은 경우에도 8.6시간이고 이제 뭐 45분 완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현재 경쟁사인 레이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현재 지금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네. 가격은 반토막이다. 그렇죠. 라고-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5분의 1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이 샤오미 AI 글래스를 저도 한번 사고 싶어가지고 예. 저도 8월 달부터 계속 보고 있었지만 계속 네. 물량이 없어가지고 아, 지금 이제 그래요? 9월 둘째 주에 가가지고 꼭 하나 제가 구해와서 아.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이미 샤오미의 AI 글래스가 판매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판매가 되고 있고 인기가 많은가요? 품절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안경 자체 알 자체가 이제 선글라스 형식으로 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컴퓨팅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화면을 하게 된다라면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줄 수 있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패션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괜찮다. 오히려 그리고- 돈을 아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샤오미 레이진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AI 글래스가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존하는 게 메타의 레이벤인데 그건 서양인의 눈에 맞는 선글라스다. 그리고 샤오미의 이제 AI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동양인의 눈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아. 부분들이 사실상 동양인들에게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네요. 네. 오늘 이제 관련주 중에서 네. 루이신웨이라고 서신미전자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어제도 이제 10% 급등을 했고 현재도 8%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AI 글래스 관련주라고 기사가 난 걸 봤는데 네.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 보면 좀 큰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서신미전자라든지 이제 웨이어 반도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AI 글래스 특히나 중국이 잘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AI 글래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 단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조금 더 강점을 띌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지금도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련된 밸류 체인들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네. 가져왔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샤오미 이제 샤오미. 01810 실제로 이제 AI 글래스를 만들고 있는 업체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바바라고 해서 09988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징둥과 이제 메이트하는 소개하면서 그쵸. 종목 자체가 조금 더 하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품 자체를 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곧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Q&AI가 탑재되어 있는 형식으로 이제 이 알리바바의 AI 글래스는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디스플레이 장착으로 해서 내비게이션도 보여줄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같은 경우나 스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미국인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게 AI 글래스 부품주 단에서는 이 웨이어 반도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해 주신 종목이죠. 맞습니다. 웨이어 반도체. 네. 603501이라고 해서요. 요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저도 요 네. 종목 관련돼 가지고 아주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인가요? 맞습니다. 네. 이전에 3월 달에 중국을 탐방 가가지고 이제 저도 많이 봤던 종목 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있는 이 CFO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이제 AI 글래스 관련돼 가지고나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 세팅을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웨이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칩을 토대로 AI 글래스에다가 칩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카메라를 담당하는 부분들을 아. 전반적으로 공급하는 공급사라고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어 반도체는 이제 휴머노이드랑 그다음에 AI 글래스에 카메라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전기차 관련돼서 많은 카메라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또 다른 종목들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신미전자 관련돼 가지고 관련돼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차트는 웨이어 반도체고 네. 서신미전자 차트도 좀 볼 수 네, 서신미 있을까요? 차트 전자 네. 자체가 이렇게 지금 상승폭이 나오고 아, 있는데요. 역시나 많이 상승했네요. 네.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I 글래스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양한 밸류 체인들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승한 걸 봤을 때 이번에 캠브리콘 관련돼서 딥시크 R2를 토대로 해서 자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적인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서신미전자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밸류 체인이 상승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드가 603893인데 네. 한국에서도 투자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투자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웨이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03501이고요. 서신미전자 같은 경우에는 603893입니다.
네, 역시나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수영 캐스터가 짚어주신 것처럼 서신미전자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또 웨이얼 반도체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나 이 중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테크 네. 관련된 종목들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함께 들고 뭐 최근에 이런 이 AI 글래스 시장에서 샤오미라든가 알리바바가 계속해서 탐방을 하면서 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메타의 독주를 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 네. 현재 시장 상황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네. 이제 이거를 봤었을 때 지금 현존하는 AI 글래스의 시장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오미라든지 알리바바가 메타의 경쟁을 하고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 선의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AI 글래스의 시장을 덩치를 키워야지만 결국에는 각자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메타의 레이벤이 7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점유율을 결국에는 이제 가격으로 봤었을 때 얼마 정도의 수량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오미라든지 알리바바, 그다음에 추후에 화웨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두, 그다음에 바이트댄스에도 마찬가지로 AI 글래스를 곧 출시하게 될 텐데요. 그런 AI 글래스 출시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에는 경쟁을 하면서 무리하게 출혈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장 자체를 키우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AI 글래스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러면은 그 관련된 부품주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웨일 반도체라든지 서신미전자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30만 원대 정도면 살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 네, 정도면 그 정도면 네. 괜찮은데. 네, 100만 원 넘는다면 100만 넘으면 좀. 그건 아니에요. 아, 네. 그런 면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샤오미와 함께 또 관련된 부품주들 주목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AI 글래스 관련해서 종목을 함께 탐방을 해봤는데요. 종목 중에서는 웨이얼 반도체 그리고 서신미전자를 좀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오늘은 AI 글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중국 시장도 이제 오전장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오전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2시 30분에 휴장하는 상해 종합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0.47% 강세 보이고 있고 강보합권에서 오전장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오늘 선전 성분지수가 1.02% 초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오늘 위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공업정보화부, 우리나라에서는 뭐 산업부와 중기부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기관에서 산업진흥정책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위성 관련 산업진흥 정책을 발표를 해서 위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선전 성분지수 강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의 경우 현지 시간 오후 12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에 점심 휴장에 들어가는데요. 항생 지수는 현재 0.72% 빠지고 있어서 약세로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아시아 증시 지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면요. 현재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0.31% 강세 보이고 있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점심시간 휴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점심시간 0.31%로 강세 마무리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0.15% 약세 보이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종합지수 0.38% 강세 보이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0.4%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 짤막하게 체크해봤고요. 특징주 짤막하게 한 번 더 체크해볼까요? 마찬가지로 네.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한 번 더 사실상 매수를 할 수 없지만 캠브리콘 관련돼서 주가를 한번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브리콘 차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6.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오늘 찍어준 모습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같이 상승 자체가 계속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SME라든지 결국에는 이제 뭐 북중국 화창 관련돼서 그리고 하이강 정보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강세를 띈다라는 점, 중국의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된다라는 점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한 캠브리콘 주가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ETF 상품들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합성형을 제외하고는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 50 상품이 거의 3%대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트 세트 상품 같은 경우에도 1.6%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밑으로 차이나 클린 에너지 솔라 액티브, 차이나 AI테크 액티브 등의 종목도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개의 종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지금 캠브리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캠브리콘을 구성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 50 상품인데 한 주간 수익률이 무려 18%, 1년 수익률이 104%에 달하는 상품입니다. 구성 종목 이어서 살펴보시면 캠브리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오늘 이야기했었던 SMIC라든지 아니면 몽타주 테크놀로지, 베이징 킹소프트 그리고 AMEC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꾸준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4위 자리에 올라있는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트세트 같은 경우에도 한 주간 수익률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1년 수익률도 85%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구성 종목으로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흐름이 좋았던 캠브리콘이 포함되어 있고 SMIC 그리고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북방화창 등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상품군도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제품들, 상품들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ETF 상품들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